1978년 1월 홍콩. 당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배우 최은희는 해외 영화 사업 관련 일정을 위해 홍콩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해외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은 그녀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자유로운 이동이 됩니다. 홍콩 체류 도중 최은희는 돌연 실종됩니다. 현지에서의 마지막 동선 이후 그녀의 행적은 완전히 끊깁니다. 당시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사건은 대형 국제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명확한 범죄 단서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외 실종에 가까운 상태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본인 증언과 회고 기록에 따르면 최은희는 홍콩에서 북한 공작망에 의해 유인된 뒤 강제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홍콩에서 배편을 통해 북한으로 이동되었고 도착 이후 외부와의 연락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 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환경입니다. 대중적으로 퍼진 이야기와 달리 북한 도착 직후 그녀가 바로 영화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활했다고 증언에 남아 있습니다. 외부 통신 차단, 이동 제한, 감시 인력 배치, 이것은 자발적 망명자에게 적용되는 환경과는 명확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1978년 신상옥 감독 역시 해외에서 행방이 끊깁니다. 당시 신상옥은 한국 영화 산업에서 제작, 연출, 산업 구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해외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두 실종 사건은 한동안 별개의 사건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신상옥 또한 북한 측 공작에 의해 강제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두 사람은 각각 따로 납치된 뒤 북한에서 제외한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표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도착 이후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회의 배경에는 한 명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김정일. 당시 김정일은 공식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문화, 예술, 선전 분야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권력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영화 산업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인물로 여러 기록에서 언급됩니다. 북한은 영화를 단순 오락이 아니라 체제 선전의 핵심 도구로 간주했습니다. 문제는 국제 경쟁력과 영화 제작 기술이 외부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외부 영화인의 강제 확보라는 극단적 방식이 선택되었다는 분석이 여러 연구와 증언에서 제기됩니다. 북한에서 신상옥과 최은희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창작 활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환경은 완전히 통제된 구조였습니다. 작품 기획, 내용 검열, 촬영 일정, 생활 동선까지 모두 감시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신상옥 감독은 초기 탈출을 시도한 뒤 수감되었다는 내용이 회고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제한된 환경 속 강제 창작 활동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북한에 와서 영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선전은 국제사회 일부에서도 일정 기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됩니다. 즉, 실종 상태의 인물이 북한 문화 인사로 등장하는 정보 통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후 약 8년 동안 두 사람은 북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기 제작된 작품 중에는 대형 제작비가 투입된 괴수영화, 불가사리 등 체제 선전 목적이 결합된 작품들이 포함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영화 제작 환경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창작 산업 구조와 거리가 있는 통제형 제작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1986년에 발생합니다. 장소는 오스트리아 빈. 두 사람은
해외 영화 관련 일정 수행 중 북한 감시 인력과 동행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 측 감시를 벗어나 미국 대사관으로 직접 진입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외교 기록과 언론 보도로도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대사관 진입 이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 인터뷰, 회고록에서 납치 경위, 북한 생활, 영화 제작 과정, 감시 환경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특히 김정일과의 직접 면담, 영화 정책 관련 대화, 창작 지시 구조 등에 대한 증언은 이 사건이 단순 개인 실종이 아니라 국가 단위 문화 전략과 연결된 사건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요소로 분석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강한 역사적 사례로 남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종된 문화인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뒤늦게 확인된 점. 둘째, 자발적 망명 서사와 강제 이동 증언이 정면으로 충돌한 점. 셋째, 탈출 이후 피해자 본인의 직접 증언과 국제 언론 기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정보 통제가 빈번했지만 이 사건처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억류 및 활용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신상옥, 최은희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실종 사건이 아니라 냉전 체제 경쟁, 문화 선전 전략, 정보 통제, 그리고 국가 개입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추측이 아니라 당사자 증언과 탈출 이후 공개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북한에서 영화 활동을 한 감독과 배우였지만 기록을 따라가면 그 시작은 홍콩에서의 실종, 그리고 강제 이동 의혹으로 이어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 문화와 권력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연구와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